안녕하세요. 커마스 미스터 마담입니다. 제가 최근에 860 에버 250기가 500기가 제품을 사봤어요. 그래서 초기 불량 확인 삼아서 그리고 제품도 궁금하기도 해서, 그리고 벤치자료 취약 겸해서 간단하게 사용기를 좀 아래처럼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해당 영상에서는 짧게 요약해서 서머리 리뷰 개념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빠른 속도로 좀 바로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250기가 2개, 500기가 2개. 항상 가장 먼저 받자마자 하는 게 있죠. 바로 최초 CDI 확인입니다. 제품 4개 다 최초 CDI를 확인해 두었고요. 최초 CDI를 확인해 두는 이유는 제품마다 초기 원시값들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사용하다 보면 초기 누적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오류에 의한 것인지 초기 설정되는 값인지 판단하기가 용이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펌웨어가 이전 버전이어서 매지션을 통해서 펌웨어를 먼저 진행을 하고 사용기를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매지션을 열어서 보니 860 에버 500기가를 열어보니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고요. 매지션 6.0 버전을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행 순서대로 업데이트 클릭을 해주면 아래처럼 펌웨어가 RVT 04 BUQ 버전으로 최신 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품 4개 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줬고요. 해준 다음에 이제 CDI를 확인하면 다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편으로 한번 직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기본 성능편인데요. 하드 튠으로 먼저 디스크 전체 공간에 대한 읽기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먼저 500기가 250기가 2개를 보시면 액세스 타임 굉장히 좋죠. 일자 형태 아주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500기가도 마찬가지로 0.23 마이크로 세컨드, 0.23 마이크로 세컨드 아주 균일하게 잘 나오고 있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드툰 라이트를 통해서 디스크 전체 블록 공간에 대한 블록 쓰기 속도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먼저 250기가를 보시면 처음에 SLC 캐시공을 진행하다가 약 한 350메가, 40메가에서 50메가 수준으로 하락되는 게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제품도 파형은 살짝 다르지만 보입니다. 그리고 액세스 타임도 상당히 준수해요. 그러나 SLC 캐싱 구간은 이게 실질 SLC 캐싱 구간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SLC 캐싱 구간은 파일 벤치마크나 실제 파일 전송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다음으로는 500기가 제품에 대해서 파일 종속을 보시면, 종속만 좀 확인을 할게요. 스펙은 분명히 300인데 이만큼 360메가 정도가 나와요. 동일하게 뭔가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기를 좀 계속 좀 디테일하게 좀 진행을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일 쓰기 속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250기가 같은 경우는 30기가 파일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500기가 같은 경우는 50기가 파일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250기가 파형을 보시면 약 한 12기가 정도 지나면서 스펙이죠. 스펙상 12기가 정도 지나게 되면 정확히 한 340메가 정도로 스펙보다 한 40메가 정도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두 제품 다 동일하게. 그럼 500기가 한번 볼까요? 500기가도 보니 약 한 2기가 정도 지나면서 360메가 정도로 기존 스펙보다 한 60메가 정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감지가 되죠. 아무튼 뭐 좋아진 건 좋은 겁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정확히 한 300메가 수준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실제로 30기가 단파일 종속을 한번 해봤어요. 950 프로에서 860 에버 250기가로 하니 약 뭐 30기가니까 하나 둘 셋 넷 약 12기가 한 15기가 약 15기가쯤에서 500메가 정도로 고속으로 가다 340메가 정도로 실제 속도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500기가 제품 같은 경우 360에서 365메가 정도 사이로 해서 균일하게 속도가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쓰기 속도가 좋아졌습니다. 분명히 좋아진 게 관찰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좀 기본 성능편을 마치고요. 그러면은 이제 맥스 성능편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맥스 성능편에서는 사실상 이거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돼요. 디스크의 실질 성능이 아닙니다. 테스트 파일이 SLC 캐싱에 위치하기 때문에 실제로 SLC 캐시 버퍼의 성능이라고 보는 게 옳겠죠. 그렇지만 이 또한 실성능이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시스템과 디스크 간의 컨트롤러의 최대 속도, 피크치 속도 측면에서 뭐 이왕이면 좋은 게 좋습니다. 그래도 단순 비교치로 보시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 크리스탈 마크 7.0 좀 보시면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굉장히 잘 나오죠. 예, 그리고 이번 7.0 버전 같은 경우는 믹스 성능도 체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1, 2초 찰나기 때문에 수분 이상 진행을 했을 때 유지력은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 피크치 측면을 확인하기에는 아주 용이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500기가 제품도 상당히 좀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비슷하지요? 왜 비슷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LC 모드이기 때문에 SLC 성능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ASSD를 진행해 봤는데요. ASSD는 가장 중요한 건 액세스 타임을 보는 것이죠. 0.035 마이크로 세컨드, 0.01 마이크로 세컨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1200 스코어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메인스트림급으로 굉장히 괜찮은 급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500기가 제품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약간 액세스 타임도 0.01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아토 디스크 벤치마크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250기가 제품을 좀 살펴보면 보시면은 아토 디스크 벤치 같은 경우는 블록 사이즈별로 최대 속도를 읽기 쓰기 최대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높은 쪽은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라든지 ASD 다른 맥스 벤치 툴에서 충분히 확인되기 때문에 아토 같은 경우 로우 레이턴시 측면에서 작은 블록 사이즈 쪽 512라든지 1K, 2K, 4K 정도에서 잘 나오는 정도 확인을 하면 디스크 얼마나 빠릿빠릿한가의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500기가 제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상으로 맥스 벤치 편을 간단하게 좀 마쳤습니다. 그리고 맥스 벤치 편에서 마치기 전에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에서 믹스 성능인데 70에 30% 정도, 리드 70%, 라이트 30%의 그 복합부하에 대해서 평가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제품별로 몇 개만 좀 확인을 해봤어요. 1메가 블록 사이즈의 SEQ 리드 70%, 라이트 30%, SEQ 믹스 성능이에요. 860 에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잘 나오죠? 그리고 랜덤 성능을 한번 볼까요? 랜덤 믹스 같은 경우는 MVA보다 잘 나와요. 물론 SLC 모드이긴 하지만 컨트롤러의 실력 부분이기 때문에 믹스 성능은 철저하게 컨트롤러의 실력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Q1, T1 쪽에서는 상당히 잘 나오고 Q32, T16 쪽에서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다만 여기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 아래 좀 낮은 제품들 있죠.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드림리스 제품들이에요. 드림리스 제품들은 믹스 성능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능이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림리스 제품들은 라이트한 환경에서 써야 하는 이유 중 하나겠죠. 제가 이번에는 100기가 리얼 파일 리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어요. 먼저 파일 제너레이터로 4GB 25개의 테스트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GB를 디스크에 생성을 했고요. 생성한 이후에 이제는 해당 파일들이 TLC 영역으로 모두 옮겨진 것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파일들이 전부 다 이제 25개 만들어진 100개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파일들을 이제 SSD 리드 스피드 테스터 툴로
읽어드리게 됩니다. 읽어드렸을 때 왜 똑같은 파일 크기로 했느냐, 먼저 볼게요. 파일별로 속도가 체크가 가능합니다. 낸드가 균일하지 못하다든지 컨트롤러라든지 디스크가 원활하게 그 다음에 디스크가 원활하게 읽기 성능이 엉망이, 유지력이 엉망인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해당 동일한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파일이 좀 낮게 나올 수 있고 좀 튀게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균일하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500기가 같은 경우에는 193초 정도가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평균은 550메가, 555MB 세컨드, 아주 풀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250기가 제품을 볼까요? 마찬가지로 상당히 균일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500기가보다 좀 더 잘 나와요. 마찬가지로 193초 정도, 100기가 읽어드리는데 0.1초 차이는 거의 같다고 봐야겠죠. 해당 성능 같은 경우는 드림루스 제품이라든지 이 QLC 제품들의 경우 벤치 툴만으로 돌려서 몰라요. 실제 파일 리드 속도가 얼마만큼 균일하고 안정적이고 유지력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기에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제품들만 이렇게 디스크를 모아봤는데요. 545S부터 시작해서 거의 1초 이내 범위 내에 있죠. 실질적으로 상향 편준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545S가 읽기 성능이 좋고 4K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그래도 다만 1초라도 좀 빠르고 다만 1메가라도 좀 빠르게 나오는 측면이 좀 보여요.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벤치 오차 범위 내로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결론편으로 해가지고 IO 미터를 진행해 봤어요. 이전에 맥스 성능편 같은 경우는 사실상 SLC 모드가 반영이 돼서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어렵다기보다도 어떻게 비교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IO 미터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부하를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IO 미터는 비교 수치로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O 미터 SEQ 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128K로 해서 QD 스케일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SEQ 리드 항목을 보시면은요, Q1T1, Q4T1, Q1T4, Q32T1, Q4T8, Q32T8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중간에 스레드 부하를 넣은 이유는 스레드 부하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보니 지금 MX500 같은 경우는 Q1T4에서 하락하는 특성이 있는데 하락하는 특성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SEQ Q1T1에서 860 에버 1TB가 제가 수개월 전에 진행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500기, 이번에 진행 500기가 250기가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능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Q1T1은 레이턴시 항목이라고 보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되는가. 그리고 세대 속도 측면에서 봐도 좀 거의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1메가 이내 오차 범위 내이긴 해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좋아진 측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SEQ 라이트 측면을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860 프로예요. 860 프로가 희한하게 스레드 부하만 가중되면 이게 속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개월 전에 제가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오게티로 제가 항상 이렇게 아쉬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860 에버 250기가와 500기가 같은 경우는 스레드 부하가 가중되어도 속도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Q1티어 레이턴시 측면에서도 기존 860 1TB가 거의 유사하게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재밌는 부분은 860 에버 1TB도 스레드 부하가 가중되면 Q32T4 스레드 부하가 가중되면 최대 속도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두 제품 모두 최대 속도가 나오고요. 아주 최상위급으로 좋아진 게 확인이 됩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상당히 좀 좋아진 게 좀 보여요. 펌웨어로 개선되었다고
뭐 추정해 볼 수도 있고, 뭐 낸드가 리비전 됐다고도 추정해 볼 수도 있고, 저야 뭐 일반 사용자라 네마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랜덤 성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랜덤 리드 성능을 보시면 삼성 제품들이 860 에보가 상당히 좀 아쉬웠었죠. 해외 리뷰도 보면은 레이턴시에 해당되는 Q1, T1 값이 좀 중하위권으로 낮았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개선된 게 보여요. 다른 제품도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예, 미흡했던 부분이 개선돼서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제품 수준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리고 뭐 벤치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만 뭐 여전히 높은 QG 쪽 Q32 T4에서는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랜덤 라이트 쪽을 한번 볼까요? 예, 랜덤 라이트 쪽 같은 경우는 뭐 기존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레이턴시 측면에서 리스폰스 타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리드 쪽을 확인해 보면 레이턴시 분석이기 때문에 Q1 T1과 Q4 T1 낮은 QD 쪽만 좀 살펴봤어요. 마찬가지로 낮은 QD 쪽에서 뭐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미미하게 아주 좋아진 게 좀 보이고요. Q4T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좀 더 좋아진 게 좀 눈에 띕니다. 이런 경향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이번엔 라이트 쪽을 좀 볼까요? 라이트 쪽을 뭐 랜덤 라이트 쪽의 리스폰스 타임을 보면 뭐 일단 Q1, T1 쪽은 비슷해요.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좋고요. 근데 T4 Q1 쪽에서는 오히려 뭐 벤처 워처 범위이긴 하지만 미미하게 좋아졌어요. 일단 뭐 좋아진 건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변화가 계속 감지가 되죠. 이번에는 제 결론편에 해당되는 80%, 20% 믹스 성능편을 볼까요? 이 믹스 성능편은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OS가 기동이 되고 디스크가 유틸들이 기동이 되면 시스템은 디스크를 분당 수백 회 이상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복합부하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디스크의 성능, 그때 성능, 어떻게 디스크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프리징이 걸리기도 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디스크가 어떻게 반응된지를 보여요. 마찬가지로 믹스 성능도 SEQ 믹스 성능도 보시면 상당히 좋아졌어요. 저는 80대 20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860 프로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데 Q1 T4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아쉽게도 T4 T8에서는 같이 떨어지네요. 그래도 좋아진 거죠. 많이 개선점들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랜덤 성능 쪽을 볼까요? 랜덤 쪽에서는 Q1, T1 레이턴시 해당되는 쪽인데요. 기존에 860 1TB보다 250GB, 500GB가 오히려 NVMe 제품보다도 좋아져 버렸어요. 물론 SLC 모드긴 하지만 이렇게 좋아지기 쉽지 않거든요. 뭔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한 Q32 T4도 보시게 되면 최상위급 성능으로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일반 소비자용으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이 되고요.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860 에버에서 미흡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고 개선된 것 같아서 이번 사용기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만 마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저의 텍스트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칠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